안녕하세요. 오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방법론 11주차 3차 시 구글 아트 앤 컬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아트 앤 컬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구글 얼스에 대해서 해봤었죠? 지난 시간 학습 정리 잠시 해보면 구글 얼스의 기본 사용법, 구글 얼스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소 여행하기, 구글 얼스로 프로젝트 만들기, 구글 얼스와 구글 맵을 연결해서 실제 여행에서 활용하는 방법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차시 구글 아트 앤 컬처의 학습 목표는 구글 아트 앤 컬처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고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활용해서 유명한 박물관의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해봤고요.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아트 앤 컬처로 전 세계의 모든 박물관을 탐방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원하는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아트 앤 컬처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차는 구글 아트 앤 컬처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기능, 아이폰과 아이패드 활용하는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구글 아트 앤 컬처란 2011년 구글이 제공하는 온라인 예술 및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시작이 됐고요. 사용자는 전 세계 각지 80개국의 2,000개 이상의 문화 보물, 미술 작품, 문화유산, 박물관 컬렉션 등을 디지털 형태로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아트 앤 컬처를 활용해서는 그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전 세계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나 문화유산을 가상으로 탐험할 수 있고 VR이나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용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작품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또한 얻을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적 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트 앤 컬처의 박물관 및 예술 작품 찾기는 아트 앤 컬처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확대해서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전 세계 박물관에 수장된 예술 작품 중에서 반려동물의 사진과 꼭 닮은 작품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재밌는 퀴즈도 좀, 플레이도, 게임도 할 수가 있고요. 박물관의 예술품을 바탕으로 한 필터를 사용해서 내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트 셀피? 이런 것들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예술작품 스타일로 만들어보는 그런 기능들은 핸드폰에서 해볼 수가 있고요. 3D 카메라로 VR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보다 요거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하면 훨씬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들 보면 아트 트랜스퍼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고전 예술 작품 스타일로 만드는 거, 아트 셀피, 나와 닮은 초상화를 찾아보는 건데요. 요건 직접 한번 해서 하나씩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팔레트는 내 사진의 색상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찾아보는 거, 아트 프로젝터, 예술 작품이 실제 크기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포켓 갤러리는 그 빠져들듯이 멋진 갤러리를 거닐면서 예술 작품을 가까이서 들어볼 수 있고요. 아트 카메라는 예술 작품을 고해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거, 360도 뷰는 문화를 360도 VR로 볼 수 있고요. 요거는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세요. 가상현실 투어는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의 내부를 둘러볼 수 있고, 스트리트 뷰 또한 그 구글 맵이나 구글 얼스에서 볼 수 있는 스트리트 뷰도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적지, 명소를 방문할 수 있고요. 시대 색상별 검색을 통해서 시간을 넘나들면서 여행하고 예술작품의 다양한 색상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트 레코그나이저는 기기 카메라로 예술작품을 가리켜서 미술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데 일부 박물관만 해당이 됩니다. 전시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선별한 가이드 투어에 참여해 볼 수 있고 즐겨찾기
기능이 있어서 좋아하는 예술작품을 저장하고 갤러리로 만든 다음에 친구나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찾아볼 수 있고 알림을 설정하면 알림 구독하고 하이라이트나 좋아하는 콘텐츠 소식 저 받아볼 수 있고요.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전 세계 전시의 정보를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아트 셀피로 한번 해본 건데요. 내 얼굴과 비슷한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재밌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 앱을 켜시고 하단 중앙에 카메라를 켠 다음에 우측에서 두 번째 모드가 셀카 찍기, 아트 셀피거든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학습 정리하기 전에 아트 구글 아트 앤 컬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앱 런처 누른 다음에 구글 아트 앤 컬처, 네, 구글 아트 앤 컬처 그 로고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Choose an Adventure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Place that inspired art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이렇게 하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구글 번역이 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역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네,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바뀌었죠. 위대한 작품에 영감을 준 장소 해가지고 요거 즐겨찾기 이렇게 하트 모양 해주면 즐겨찾기가 되고 자, 링크를 걸어서 공유할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에도 SNS도 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글 아트 앤 컬처 요 내용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서 또 구글 클래스룸으로 바로 이렇게 탭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에 바로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수업 선택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로딩이 걸리고 있네요. 네, 요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가면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 중에 일부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 네, 알아보세요 라고 이런 게 나오고 있죠. 스트리트 뷰를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위대한 작품에 영감을 준 장소를 둘러봅니다. 버려진 스코틀랜드 동굴부터 분주한 맥도날드 레스토랑까지 모두에게 영감을 줄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 얼스처럼 자,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군요. 스페인 포트 리가트라고 해서 자, 코스타 브라바의 작은 만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고 자, 살바도르 달리가 살바도르 달리는 1920년대, 30년대 초현실주의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아티스트죠. 그래서 이 달리가 작업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 독특한 행성 사례라고 불렀을 이런 장소에서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리는 파트너이자 뮤즈진 갈라와 함께 이곳에서 40년 동안 미로 같은 집을 지었고 역시 초현실주의 그 아티스트답게 미로와 같은 집을 지었군요. 집에는 달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발을 연구할 수 있는 유리 바닥이 있었고요. 오, 하얀 집이 보입니다. 하고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네. 여기는 펠렉스 맨델스존의 싱갈의 동굴이군요. 독일 작가가 영감을 얻었던 장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60도 뷰를 볼 수가 있고요. 관광객들이 마치 구글 얼스에 누군가 이렇게 사진을 스트리트 뷰를 얹어 놓았던 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여기도 즐겨찾기나 공유가 가능한 것들이 보이고요. 자, 일단 아트앤컬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영감을 준 장소, 예, 이런 아티스트들이나 티나로사우루스 공룡이죠. 공룡에 대한 장소. 오늘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싶나? 이거 매일매일 바뀌어요. 오늘의 이야기 해가지고 또 여기도 클레오파트라와 율리우스 카리사리가 어떻게 만났나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또 게임도 있어요. 게임도 있어서, 예, 오페라라고 해서 이 게임들은 노래를 부르는 게임들이 있고, 퍼즐 게임도 있고, 재밌는 게임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게임들하고 연결해서 뭔가 창의적인 수업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거 먼저 시작하고 해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뮤지엄, 워크 더 뮤지엄, 디스커버 더 어, 루트나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네. 자, 클라로파트라가 율리우스를 만났을 때 카펫에 몸을 굴려서 요거 내용은 이제 책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기원전 48년 율리어스 시저고 이집트 왕위를 놓고 악랄한 가문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이로에 막 도착했을 때 긴 여행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배달된 러그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 클레오파트라가 갑자기 떨어지는데 온갖의 향유 몸에 향유를 바르고 나왔다고 해요. 향수의 역사에서도 이런 클레오파트라의 야한 설화가 이제 등장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아티컬처에서도 보여지네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그 융단에서 나오는데 그 융단에 나오면서 전신에 향유를 바르고 예, 알몸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를 이렇게 현혹시켰다라고 나와요. 아름다운 미녀는 아니었는데 그만큼 향유가 이 여성을 유혹하게 예, 유혹할 수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제 책에서도 나옵니다.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 향유였죠. 매력, 카리스마, 그리고 말을 엄청 잘했다고 해요. 자신감, 지성. 머리가 좋았나 봐요. 카이사르도 그것을 보고 혹 빠졌다. 카이사르는 52세,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21세. 젊었네요. 자,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인 율리우스는 그녀를 이집트 공동 섭정으로 임명을 했고, 그녀의 반항적인 형제 남편, 이집트 섭정이, 형제 남편, 이집트 섭정이 사망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와 또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카이사르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아, 카이사르 좀, 많이 늙었네요. 전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클레오파트라는 참 대단한 여성입니다. 네, 이런 이제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게, 네, 나와요. 네, 이런 이제 야화들이 많이 나왔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라가 암살된 이 로마를 떠났고 그 후 안토니우스에게 애정을 옮겼고 이것은 또 다른 사랑 이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재밌죠? 뒤로 가시면 이제 자, 게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 재밌어요.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라, 아티컬처로 만들 수 있는 자, 머신러닝의 도움으로 세계 여러 도시에서 노래하는 네 개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드래그 하면 이렇게 노래가 나오네요. 어,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 할수록, 예, 재밌게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녹화도 이렇게 가능하죠? 레코딩.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면, 네, 요게 이제 영상이 공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네요. 굉장히. 그죠? 제 구글 클래스룸에도 이렇게,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방법론의 작업 선택에서 과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오페라로 과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블록 오페라 여행을 떠나세요. 자, 배경으로 모든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죠. 재밌게, 네, 기한도 이렇게 제가 여유 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스트림 항목에 여러분들의 과제가 짜잔 하고 올라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녹음한 게 지금 바로, 아까 녹음한 게 이렇게 녹음이 됐어요. 네, 요거 녹음 자체를 이제 공유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과제로 아니고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하시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블로그 여행과 떠나기. 네. 자, 여기 여행 떠나기 블로그 오페라 하우스에 또 영국 런던, 뉴욕,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로 한번 가볼까요? 어이구, 이렇게 해서 자, 아리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아우,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지금 아리랑하고 함장하고 도라지 타령 세 개를 알려주고 있고요. 자, 런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아일랜드 민요와 뱃노래와 웰시의 민요. 이것 중에 골라나 봐요. 하나 골라볼게요. 그러고 놀아도 정말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스타일? 그 박물관 탐방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무 시간을. 네, 종료. 자, 좋아할 만한 게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연결해 갖고 어 브레인스토밍 할 때 하셔도 너무 재밌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예. 이집트 이집트가 아니라 뭐 잉카 문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게임하다 보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오페라. 얘는, 예, 요거는 뭐 떨어지게끔 하는 거네요. 퍼즐 파티도 있고, 자, 3D 포트리도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해보시면 더 재밌는데 아트 셀피는 핸드폰으로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도 되려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컴퓨터로는 안 되고 요거 핸드폰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 셀피 하면 거울을 선택하면 거울 얼굴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아트 필터도 이것도 핸드폰으로 하면 내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까 아트 셀피는 나하고 비슷한 초상화를 찾아주는 거야. 음. 닮은 초상화가 있는지 찾아주는 거고, 이게 아트 필터가 내 얼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아요. 포켓 갤러리, 아트 컬트. 이건 전 세계의 작품을 색상별로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컴퓨터에서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레드 캐냐. 꽃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작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공유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전체 화면으로 보기도 이렇게 되고요. 자, Art of Color. 전 세계 예술 작품을 색상별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트 프로젝터. 프로젝터를 이것도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반고 칸디스트 유명 미술 작가의 영감을 담긴 사진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앱을 설치 후 카메라 버튼을 눌러보세요. 내 자신 얼굴이 이것도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러리, 알트 필처, 알트 셀피, 프로젝트 인, 리얼리티, 현실 점검이라고 해서 뭘 보고 싶으세요? 동물. 이렇게. 예, 박물관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신기한 동물들, 이런 모습들을 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공룡의 뼈 모습이죠. 이렇게 관련된 거를 이렇게 찾아주고요. 네, 호랑이, 나비, 큰고니. 네, 이렇게 해서 생태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를 이렇게 음, 찾아볼 수가 있고, 생태계에 나오는 동물들을 이렇게 트리에 대해서도 나오고, 정원에서 마네와 함께 휴식을 취하세요. 자, 테이블 커피의 조각 작품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핸드폰으로 해보면 좋겠고요. 찾아보기 들어가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주간 하이라이트에서 이번 주에 인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방고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방고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즐겨찾기를 또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주요 작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구에 대한 작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음, 주변을 클릭하면 네, 위치를 허용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박물관과 전시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컴퓨터 설정을 미국으로 해놨나 자꾸 미국이 주소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박물관, 네, 음, 정보, 경로라든지 웹사이트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어요. 구글 맵하고 바로 연동이 되죠? 네, 신기합니다. 그래서 몇 분이 걸리는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출발지 내 위치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보로 걷는 게 바로 이렇게 잘 나와요.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음, 경로랑 자전거로 가는 거랑 나오고 있고 여기가 위치가 아니고 한국으로 서울로 되어 있으면 비행기 항공편을 딱 한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아트앤컬처로 들어가면 새 창을 열고 가야겠네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페루 Discover Art and Culture in Peru Recommend for you 해서 너에게 추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Name that dinosaur 애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또 컬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핑크 이렇게 선택하면 핑크와 관련된 작품들을 레커멘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작품에 들어가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트 앤 컬처하고 놀게 되면 시간이 끝도 없이 엄청 가고 있고요. 원래 자 박물관을 탐방하려고 했으니까 시간이 정말 다 돼가고 있어서 어, 뮤지엄 익스플로러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기 해서 네, 3,000개의 콜렉션을 익스플로러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투데이 아트 뮤지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 뮤지엄에 자 이걸 공유할 수 있고 또 배지도 이렇게 취득할 수 있어요. 배지 보기 하면 내가 한 활동들을 이렇게 업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오늘 들어간 거 여기 보여집니다. 네, 오늘. 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있는 뮤지엄이네요. 베이징에 있는 뮤지엄.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마치 스트리트 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스에서 봤던 느낌들이죠. 사진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카메라는 휠을 지금 PC에서는 휠을 돌려야 되는데 핸드폰은 이렇게 핸드폰을 자체를 돌리면 360도 유튜브 360도 영상 보는 것처럼 계속 핸드폰을 천정이나 바닥에 놓고 360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뷰로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전체에서 지도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네. 자, 요렇게의 컬렉션이 많이 전 세계에 있는데 여기서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서울 근처에 35개의 컬렉션이 있는데 번호를 이렇게 들어가면 네. 이름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컬렉션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해주고 있고, 뮤지엄 익스플로러에 들어가서, 네, 멕시코시티, 뉴욕, 베이징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뮤지엄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 망고나 모네나 레커멘드 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박물관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챗 GPT의 도움을 얻어서 전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을 검색을 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 챗 GPT 요즘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챗 GPT로 들어가셔서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을 알려줘. 그러면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은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너스, 밀로, 아시리아의 인간형 붐쿼터 이런 작품들 모나리자 같은 놀라운 존재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은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엄청난 미술관이죠. 박물관.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렇게 떠나보면은 장소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장소 자세히 살펴보기 해서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관련 콘텐츠 하면 이렇게 레커멘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탐색 버튼을 눌러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작품들 나오고 있고 루브르 박물관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 타임을 누르면 장소의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루브르 박물관에 이어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베르사유 궁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가면 베르사유 궁전은 지금 구글 얼스에서도 알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궁전이에요. 그래서 컬렉션 사진으로도 엄청난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박물관 뷰가 또 제공이 되고 있어서 360도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베르사유 궁전에 대한 뷰를 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360도 뷰로 볼 수가 있어요. 천정까지. 자, 네, 엄청나게 아름다운 궁전의 내부를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보게 되면 모바일을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막 움직일수록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샹들리에라든지 온갖 장식품이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침실 황도 볼 수가 있고요. 작품도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계속 볼 수가 있고 핸드폰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60도로 볼 수 있는 사진들, 이미지, 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박물관과 궁전을 탐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된 거, 이런 제공된 것들을 360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고, 네, 이렇게 화살표로 가면 이동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창밖에 사진도 보이고, 방과 방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실도 가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트앤컬처로 이동을 해서 공간과 공간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 이렇게 가서 보실 수도 있고 다른 작품을 이렇게 감상할 수도 있어요. 방과 방으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계속 찾다 보면 침실도 보이더라고요. 침실에 너무 화려해요. 침실이 엄청 크고 화려해요. 여기서는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밖에 외곽의 모습도 보이고 정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가든. 네, 가든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엄청나게 커요. 네, 이게 화살표로 이동해서 계속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스트리트 뷰를 이렇게 제공한 곳은 이렇게 감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구글 아트 앤 컬처 보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 차시 학습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들, 게임도 할 수 있고 퀴즈도 있고 퍼즐도 있었고 전 세계의 박물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구글 포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